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형법, 형사소송법 특강을 하게 될 정주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경찰 승진업체 대표이자 형사법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 공무원에서 형법 강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변호사 시험과 고등고시에서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형법에서 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있는데,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최신 판례 지문으로 하는 문제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또 여기 나온 것은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최신 판례만 OX를 이따 해서 연습을 하라고 이 프린트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례를 공부를 할 때 좀 최근 판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시험이 단지 결론을 묻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된다냐, 근거, 이렇게 흐르게 된 경위,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 4페이지, 폭행치상죄의 처벌 규정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처벌해야 하다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과거에 이제 폭행치상 같은 경우엔 상해에 준해서 판단한다, 이 조문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형사소송법 258조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형법 262조가 조문이 계속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이 폭처법이 너무 중하다고 해서 폭처법이 이제 위헌 선언이 되게 되고, 이 폭처법이 위헌 선언되면서 이제 형법 258조에 의해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하고 상해를 했을 때, 폭행치상을 했을 때 흉기휴대, 그래도 그냥 상해죄로 됐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조문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흉기휴대, 폭행치상이 상해에 준해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폭처법이 위헌 선언되면서 이제 조문의 해석상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거고, 당연히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검사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조문이 신설된 취지는 폭처법이 위헌 선언되고 폭처법과 관련해서 경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따라서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예전대로 그냥 상해죄로 가겠다, 이렇게 일단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페이지의 맨 밑으로 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침 부분인데, 폭행치상의 경우 258조의 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257조 1항 그냥 상해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258조의 2, 그래서 특수상해죄가 신설됐기 때문에 특수폭행치상을 흉기휴대, 그러니까 특수폭행치상을 특수상해에 준하여 가야 된다, 이게 신설해서 이제 이런 지문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 밑에다가 이제 특수상해 X 이렇게 써놓고, 특수상해는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특수폭행치상을 그냥 상해죄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판례가 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법조는 직권으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수상해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지만 공소장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조문은 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상해죄로 바로잡아 인정한 사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7번 판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최근에 공부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다 알겠다라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다수 의견 줄침 부분에서 밑에 이제 볼드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책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위법성 조각으로 가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만큼은 이게 구성요건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7페이지 정도 보면은 대체복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동그라미 3번.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재 대체복무가 마련되지 않다거나 향후 대체복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88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정당한 이유가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체복무제가 이 판례가 나올 때까지 뭐 지금도 완비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복무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복무제가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양심 대체복무제가 있어야 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위법성 아니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로 보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말로 설명하면은 여호와 증인과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확인할 때 이제 뭐 하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인터넷에서 아이디 같은 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사람 죽이는 게임을 즐겨하고 이러면 진정한 여호와 증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호와 증인과 관련해서 몇 년도에 여호와 증인에 입회를 했고 또 경력이 얼마나 되고 근데 이게 일부러 군대 안 가려고 거기에다가 이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게임 같은 거 쭉 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임, 평소에 취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그런 게 없을 때 한해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판례인데 항상 이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은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죄형법정주의 하나 나오면 최신 판례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을 잘 보시면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판례 1년에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형법 판례가 훨씬 1년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형법 판례의 70%는 죄형법정주의예요. 이 죄형법정주의 싹 걷어내버리면은 형법 판례보다 형사소송 판례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죄형법정주의에서 몇 개만 선별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툼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좀 관련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고등고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는 건데 그런 것만 선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보시는데 이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외국에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입국 후 1년 동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미입국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입국하게 되면 미입국했을 때는 이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허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은 미입국을 했으면 언제 입국했는지를 알 수 없다. 언제 입국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본인이 주장하는 날 입국했다 하면은 입국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입국을 했을 때는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미입국한 경우에 있어서 국제운전면허증은 효력이 없다. 이 정도. 자, 9번 판례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 뭐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데 기타 이제 보안 처분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적어놔가지고 보호 감호라든지 사회봉사 명령. 사실 이제 최근의 추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일단은 소급표가 금지되는 것을 해서 외워는 두는데, 보호감호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가 얘기했고 이건 대법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회봉사명령 이외에 어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강명령 이런 것들도 소급표가 금지되는 취지로 판시를 했어요.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회봉사명령 같은 경우는 실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 시간을 계속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소급표가 금지된다. 뭐 노역장 유치는 당연히 환영 유치, 벌금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는 당연히 적용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른바 황제노역 때문에 그 황제노역. 그래서 예전에 막 하루에 5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노역장 유치를 하다 보니까 노역장 유치 기간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그 늘린 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판시이고요. 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땅콩회항 사건인데,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거 이제 표준 판례. 최근에 형사법학회에서 표준 판례 형법을 543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법학 교육에서 이 543개 판례 위주로 좀 학습을 하라 해서 이제 최초에 이제 변호사 시험부터 그 판례 위주로 가는데,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이 표준 판례 가운데서 543개 중에서 통상적으로 450개 정도는 일반 교재에 실려 있어요. 근데 한 100개 정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판례를 표준 판례로 선정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표준 판례가 너무 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중에 대부분인데, 한번 문제로서 여기서 그냥 문제 풀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문제는 이쪽에 해줄 테니까 이게 이제 표준 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바로 이제 11번, 12페이지 11번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표준 판례로 선정된 사건인데, 뭐 내용 잘 아시죠? 바로 항공보안법 위반. 그래서 그 대한항공 부회장, 이 여자분이 땅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돌아가라 했을 때, 이 항공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제 항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 항로와 관련해서 그 공항에서 이제 이륙하기 전 이동을 했다가 회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항공보안법 위반이냐. 그래서 거기 항공보안법에서 항로의 개념이 없는데, 죄형법정주의상 어떻게 볼드된 부분, 본조의 객체는 운항 중인 항공기다. 그러나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항로가 원래 공중의 개념을 포함하는 말이고, 사전적 정의보다 넓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없으면, 여기서도 이제 하나가 앞에 부분에 나오던 게, 법률의 정의가 없으면 어떤 사전적 의미가 우선한다. 의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항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법 취지로는 이륙하기 전에 이동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상 법의 규정이 없으면 국어사전의 의미. 그럼 항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공중의 길이라 이렇게 많이 써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16페이지 이제 14번 판례인데, 요즘에 이제 조금 재밌는 판례들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지 여러분들이 재밌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재밌을 리는 없겠는데, 이 위헌 결정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형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형법의 앞쪽에 하나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형사소송법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뒤에 가면은 거기서 페이지
249페이지, 24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리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이게 형법인 것 같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형법에 나올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248페이지에 먼저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 이제 무죄 사유에 해당하고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를 했을 때 적용 기간 중 범행 12월 31일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근데 이때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여기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2019년 12월 1일 범죄를 저지르고 요걸 갖다가 2020년 뭐 1월 10일 날 기소를 했을 때 이제 무죄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금방 나온 게 요 부분이에요. 2번인데 일단 3번은 이제 위헌 선언 시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이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서 재심이 허용되고 그 다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을 때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무죄 사유는 맞는데 이때는 헌법재판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420조 5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서로 발견된 때에 해당해서 재심이 되고 실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긴급조치가 폐지되어 면소를 받은 자 바로 면소나 공소기각 받은 자라도 무죄 사유가 현저하면 형사보상이 가능하죠. 형사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헌재가 기존에 합헌 결정을 했다가 다시 위헌 결정, 이제 간통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죠. 간통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옥소리 씨 사건에서 이제 합헌 결정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일단 견해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한다. 이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1번은 우리가 잘 알죠. 5-1번.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 이전에 죄를 범했으나 이때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은 이 시기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이건 똑같이 위헌된 법을 적용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무죄로 가는 거예요. 무죄로 가는 거. 이게 5-1이에요. 5-1이 범죄는 이렇게 되고 재판은 여기서 하는 게 이때는 무죄가 되는데 5-1.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예요, 이거. 2번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범죄가 있고 이쪽에 유죄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쪽에서 다른 이유로 이렇게 재심이 개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뭐 간통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근데 당시 그게 고문에 의해서 유죄를 받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 확정 판결 다음 날 이후에 재심이 나왔다. 이때는 무슨 판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면소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범죄가 옛날에 있었고 근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냥 무죄다. 근데 이미 유죄가 확정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유로 재심이 개시됐다. 그러면 범죄 후 형의 폐지로 봐가지고
이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른바 형법에서 동기서를 적용하는 건데, 이게 형법 판례예요, 형사소송법 판례예요? 아무데나 내도 상관이 없는 판례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6번이 앞쪽에 있었던 이제 판례를 설명한 거예요. 일단 법률이 이렇게 바뀌어요. 법률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는데 A에서 A-로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문헌도 동일하고 뜻도 동일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은 그냥 법 바뀔 때 한글로 바뀌기도 하고, 그냥 법 바뀔 때 한글로 바뀝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다 한글로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약간의 옛날에 쓰던 말을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요즘 쓰는 말로 해서 뭐 열람 등사를 열람 복사로 바꾼다든지, 등사나 복사나 무슨 차이인지, 에? 근데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개정 전 법률. 이것을 이제 개정 법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먼저 이렇게 바꿨는데 A가 위헌 선언을 해요. 개정 전 법. 개정 전 법률을 위헌 선언하면은 A-도 위헌이라는 거예요. 법을 바꿨는데 원래 항상 행위시법주의이죠. 그래서 지금 행위를 할 때 있었던 법이 적용됐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이 위헌 선언되면 개정 법률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A-가 위헌 선언이 됐다 이거예요. 얘가 위헌 선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A는 위헌일까? 위헌이 아니다. A에는 위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당시에 사법연수원 교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참고로 서울대 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수학자들이 당시 입법 단계, 그다음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냐 아니냐. 만약에 이게 위헌 선언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혼인빙자 간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경우 옛날에 사고방식으로는 옛날에 어떤 가족 질서라든지 사회 질서에서 그때는 나쁜 놈이다.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개인의 영역에 맡길 문제지, 지금은 처벌하는 게 좀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한 게 그때의 감정, 지금의 감정이 달라졌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합헌 결정을 했으면 기존의 어떤 국민 감정으로는 이 간통이 잘못된 거다. 국민 감정으로는 이 간통은 처벌하는 거다. 근데 이날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부터 국민 감정이 이제 다 바뀌었다. 이 간통을 형사법적인 문제로 갈 건 아니라 어떤 민사적 문제, 거기서 머무러야지 꼭 처벌할 것은 아니다. 국민 감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는 나온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개정 법률이 있고 얘하고 똑같지만 이게 날짜가 예를 들면 2020년 6월 1일 날 이것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당시에 이 개정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하면은 당시 국민 감정으로서는 위헌이란 말이죠. 근데 A는 뭐야? 과거법이잖아요.
이 과거에는 과연 국민 감정이 위헌인가? 이걸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헌재가 얘기한 것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당시의 국민 감정으로서 위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은 1954년, 3년에 형법 제정돼가지고 2020년에 법이 한글로만 바뀌었어요. 근데 54년에도 그게 위헌이었느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계기가 된 사건이 특가법이에요. 상습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는데 옛날에는 80년대 이때 이제 보호가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유괴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법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가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신매매들이 한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한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어디 가다가 누가 잠깐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드럼통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떠보니까 빨간 바지 입고 있어요. 신안에서 염전에서 노예 생활하고. 원래 염전 노예들이 좀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만 잡아다 할 것 같죠? 그쵸? 염전 노예들은 조금 좀 정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멀쩡한 애들이 따라와봐. 내가 정신 이상하게 만들어줘요. 자, 머리로 망치 한 3대 때리고, 아,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너 잠깐 짬뽕도 한 그릇 먹고, 어디, 코로. 계속 먹고 하다 보면 애가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이게 가혹하던 시절에는 가혹한 형벌로서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게 유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와보니까, 아, 그런 부분에 좀 형량을 높일 필요가 없다. 실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현재의 국민 감정 상태로는, 당시, 현재의 국민 감정 상태로는 위헌이었지만, 그 이전, 과거, 그 이전에도 과연 위헌이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법에 대한 위헌 선언은 개정 전 법률에 당연히 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게 말 표현으로 하면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개정 전 법률 조항. 이것은 이제 과거 위헌 선언은 이렇게 해놓고 과거 위헌 선언은 개정 후 법에도 미친다. 법에도 미친다. 그런데 현재 위헌 선언은 개정 전 법에 당연히 미치는 게 아니다. 왜? 국민감정, 현재 위헌 선언이 개정 전 법, 즉 과거의 국민감정과 다를 수 있어서, 과거의 국민감정과 다를 수 있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은 형법 과목에서 형사송법 문제가 나오고 형사송법 과목에서 형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은 시험이 형사법이에요. 시험에 형법 지문도 한 문제에 들어가 있고 형사송법 지문도 들어가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전 시험에서 가장 참조가 많이 되는 시험이에요. 전 시험에서. 옛날에는 사법시험. 그러면 거기서 뽑아내면은 내는 사람이, 야, 이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변호사 시험 내면서 이것은 형법 지문이고 이건 형사송법 지문이고 이렇게 써 있던 거 아니잖아요. 금방 여기서 나오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위헌 결정은 3분의 2는 형사송법에 있는 것 같은데 3분의 1은 또 형법에 있고 시험도 형법에 나오기도 하고 형사송법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먼저 헌재의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무죄 사유인데 헌재가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잠정 적용 기간 중에 범행이라도 잠정 적용 이후에는 무죄 판결이다. 그 2번에 대해서 조금만 또 부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에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 잠정 적용 기간 중에
아직 입법 개선 이전에 죄를 범하여서 기소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2번에 있는 것은 잠정 적용이고 그 이후에 그게 폐지된 다음에 기소된 경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잠정 적용 기간 중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무죄로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 역시 최근에 이것도 무죄. 입법 개선을 하라 할 때까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무죄로 간다. 어디엔가 있어요. 앞뒤 쳐다보면은. 자, 3, 4번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 헌재가 위헌 결정은 헌재법상 재심 사유. 그런데 뭐 긴급조치 4호나 9호처럼 대법원이 위헌 선언하면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재심 사유에 있고, 그리고 5번에 종전에 합헌 결정을 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견해를 변경하면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 효력이 미친다 라고 해서 기존의 범죄를 저지르고 요게 합헌 결정 다음 날에 재판을 하면 이것은 이미 위헌이 선언된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 간통죄예요. 이미 유죄로 확정됐어. 근데 어떤 다른 재심 사유가 있어서 최근에 재심이 개시됐다. 그럼 어떻게? 이것은 면소, 형이 폐지된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요거 이제 형법에서 나오기 제일 쉬운 게 6번이에요. 6번. 형법에서 나오기. 법이 바뀌었어. 문헌이 거의 똑같고 내용도 완전히 똑같다. 거의. 그러면 이게 옛날 법이 위헌 선언됐다. 아, 그러면 옛날 법이 위헌 선언됐으면 법이 바뀐 거에도 계속 위헌은 효력은 미친다. 근데 개정법이 위헌 선언됐다. 과거법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국민 감정이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있으니까. 항상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날부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합헌 결정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의 모든 상태, 1953년 형법 제정까지 다 위헌이었다 이렇게 가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상태는 모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치지 않아서 유죄 판결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참 하고 돌아왔더니 아직 16페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떤 구성요건에 대한 판례인데 18페이지 좀 된 판례지만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나 싶어가지고 16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볼드 처리 한번 보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 행위를 하였어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112조에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없다. 갑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 시청에 허가 없이 옥상에다 창고시설을 증축했다. 뭔 말이야 이게? 이 지문은 많이 좀 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요? 알겠죠, 설마. 알겠는데, 이제 항상 이제 출발점은 뭐가 되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건축법이 있어요, 원래. 이 건축법에서 보면은, 거기 이제 건축법 하나 위에서 보면 화살표 다음에 밑에 줄, 화살표 처음에 108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하면서 112조 사항은 양벌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법에 보게 되면 112조 뭐 사항 1항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법인이 건축주이실 경우 어떤 개인, 법인뿐 아니라 어떤 위반 행위 한 자, 행위자도 처벌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12조, 이게 1, 2 사항에 있고요. 112조 사항에서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건축주일 때는 어떤, 뭐가 되어 있느냐. 그 고용된 사람. 뭐 고용원이라든지, 고용된 자, 뭐 대리인 등이 위반 행위 시 그들도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두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는 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 가끔씩 나오죠.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일은 좀처럼 있지 않아요. 근데 물론 요즘 등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의 99%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재산이 있어요. 교회 같은 경우 엄청 싸우잖아요. 재산, 교회 분열하고 뭐하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실체는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아마 형법에서는 법인은 범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형사소송법으로 가면은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형법 할 때는 잘 생각이 나고 형사소송법 할 때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그럼 치워줄게. 잘 보고 해요. 잘 보고. 안 보여서 모르는 거죠? 자, 보고.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당사자 능력. 이게 보통 얘기를 하죠.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때 범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정형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때는 예로 들면은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느냐, 주체가 아니라 어떤 개인, 대표자, 개인이 주체가 되고, 반면에 이제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면은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 안 되죠. 근데 14세 미만의 자한테도 공소제기 될 수 있어요. 공소제기 돼가지고, 물론 형사 미성년자니까 무죄를 내리긴 합니다. 근데 공소제기는 될 수 있죠. 법인도 공소제기는 될 수 있다. 근데 형사처벌을 이런 개인적 법익이라든지 이런 범죄로는 안 받는 거죠. 다만 행정형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형사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제기는 되는데 처벌은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근데 가끔씩 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든지 담배사업법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도 처벌돼요.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을 때. 그 구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건 좀 적어둬서 형법에는 범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고, 그러나 피고인은 될 수는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은 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지문에 섞여 있으면 또 풀어요. 형법도 형법에 섞여 있으면 풀어요. 근데 함께 물어보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시험장에 가가지고 형법 보는데 형사소송법이 생각이 나. 형사소송법 보는데 형법이 생각이 나. 1고시, 2고시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정리를 잘하는 게 시험에서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과목별로 비슷한 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별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법인이 건축주일 때
그러면 법인도 처벌하고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개인도 처벌한다. 개인이 건축주이면 그 개인 이외에 고용된 자도 처벌한다. 함께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교회,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도 아니고 일반 개인도 아닙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얘기하는 게 위반 행위자는 별도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위반 행위자는 별도 처벌 못 하는데, 그러면 이 대표는 처벌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는 처벌하는 부분이 이 판시사항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이게 교회에 목사님이 대표겠죠. 교회에서 불법 중축을 합니다. 옥상에 대해서 불법 중축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총무부장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여기서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이 돼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내버려 둡니다. 사실 200만원 받았어요. 200만원. 근데 이 총무부장도 200만원 받았는데, 보통 200만원이면 돈 내고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문용어로 야마가 빡 돈 거예요. 왜 나를 처벌하느냐. 난 시킨 대로만 했고, 그래서 끝까지 다퉜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죄를 내린 거예요. 왜 무죄? 여기는 개인의 고용된 자도 아니고 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다. 법인의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있는 16번 판례입니다. (23페이지) 21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그 20번은 중간간의 불능미수 사는 잘 아시죠? 중간간의 불능미수. 거기 제가 사실관계도 좀 써놨는데, 20번 판례, 21페이지에 있는 20번 판례가 중간간의 불능미수고 22페이지에 사실관계가 있는데, 중간간도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친구 부부가 함께 술을 마셔요. 함께 술을 마시는데, 이 두 명은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은 방에 가서 자요. 근데 여자 한 명이 거실에 있어요. 이 집주인인데 거실에 있고. 근데 부부는 아닌데 이 친구 남편이죠. 친구 남편이 이 사람이 술에 취한 걸 생각하고 거기서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강간의 의사로 성관계를 하는데, 사실 이 여자는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것도 아니고 술에 깨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괜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진짜 애매하게 되는 거지. 내 친구한테도 그렇고 내 남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남자가 카카오톡도 좀 하고 했는데 그냥 받아줬어요. 근데 계속 찝쩍대니까 계속 찝쩍대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간의 불능미수냐 아니냐. 그래서 일단 대상, 우리가 중간간은 수단과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이때 불능미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로 다투어졌는데, 거기 이제 판례에 보면 전원합의체 제가 다투어진 것까지 소개를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의 착오다. 일단 대상의 착오이긴 하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중간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이 판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21번 판례는 그와 유사한 것도 같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제 판례예요.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 시험에 나오면은 이어서 이제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판례는 무조건 나온다고 치고 21번 판례는 뭐냐면 23페이지 하단에 이 볼드 처리 국제 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 실행에 착수가 된다. 그래서 피고인이 공소회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송을 안 했다.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예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 밑에 이제 판례 해설인데 이 판례 해설과 관련해서 워터볼이라고 하는 장난감 안에다가 이 필로폰을 녹여가지고 택배로 보내라 해서 이제 서로 거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 그럼 택배로 보내기로 했다가 안 보냈다.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거 마약을 수입하는 거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했지만 우리가 불능미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불능미수든 장애미수든 실행 착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류 수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실행 착수는 택배든 뭐 피덱스든 뭐든 딱 발송을 했을 때 붙였을 때 그때 실행 착수가 있는 거다.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제 돈만 받아먹고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건데 이런 경우에 발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착수가 없었고 불능미수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사례 형태의 문제로도 좀 많이 나오니까 이 판례 해설 같은 데다 좀 사실관계를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지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우편을 붙이지 않았다.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불능미수로 볼 수 없다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